네, 재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10월 29일은 정경심 교수의 33차 공판이 열리는 날인과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으면 각하의 공판도 계속 가볼 걸 그랬습니다. 각하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어서 대법원 판결은 빨리 끝난다길래 10시 10분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을 잠시 보러 갔습니다. 교대에는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서울중앙검찰청, 대검찰청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가봤는데 들어가 보면 뭔가 박물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인테리어랄 것도 없이 휑하고 이건 상징적인 건물이야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기사가 엄청 많아요. 징역 17년이 확정되었고 다시 감옥에 갈 거고 기사는 엄청 핫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법원에 물어보니까 방청권 배부 같은 건 없고 그냥 오라고 해서 9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10시 10분이 선고였는데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 선고가 있습니다 하고 법정 직원이 알려주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의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대법관 3명이 법정에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뭘 자꾸 기각하는데 드디어 각하의 사건 번호가 불립니다. 제가 들은 건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한 30명이 우르르 나가서 판결문 읽는 게 잠시 지연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더 앉아 있어 봤는데 사람들 나가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읽습니다. 저는 뭐 좀 특별하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어요. 수십 명의 판결문 사이에 그냥 피고인 이명박의 선고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옛날에 각하 재판이 끝나면 지지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윤석열 화환 옆에서 기념사진 찍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가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 서중조사를 받습니다. 이날 서중조사에는 변호인 측이 저번 32차 공판에서 검찰이 사용했던 프린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왜 저번 검찰의 표창장 위조 시연이 엉망인지를 설명했습니다. 1시간 이상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표창장 위조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의 최종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글 서식 파일인 HWT 파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걸 PDF로 저장한 파일입니다. 둘 다 내용은 똑같은데 검찰 측은 한글 파일이 최종 파일이라고 하고 변호인 측은 PDF 파일이 최종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서중조사에서 한글로 출력하면 무슨 오류가 있고 PDF로 출력해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변호인 측이 설명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변호인 측이 출력해보니까 한글 파일로 출력하면 직인 부분이 너무 흐릿하게 나오고 표창장 내용 부분의 폰트가 너무 두껍게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PDF 파일을 출력해봤는데 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선명하게 나오고 내용 부분은 얇게 출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이 PDF로 보이는데 이 PDF 파일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이 PDF를 그대로 출력하면 상장 용지에 기본으로 붙어있는 동양대의 마크와 음박이 표창장 내용과 겹쳐요. 이걸 정상적으로 출력하려면 여백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컴퓨터에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글 파일로 출력하면 폰트가 망가지고 PDF 파일로 출력하면 표창장 전체가 엉망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워드랑 알캐쳐밖에 없는 이 망가진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이렇게까지 미련을 갖느냐? 범행 장소를 정경심 교수의 광대동 자택으로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컴퓨터의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아주 딱딱 잘 맞는다고 좋아했어요. 이 컴퓨터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점 검찰의 짐이 됩니다. 장소를 특정했던 증거인 IP 주소는 알고 보니 192로 시작하는 062 설치해본 사람이면 한 번쯤 봤을 만한 IP였고 실제로 동양대엔 06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 파일들은 출력해보면 엉망진창으로 나옵니다. 사설 IP 주소가 같다고 같은 지대 사는 것은 아닌데 이 근거가 대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사들이 이성을 잃고 대놓고 변호인 측에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본데 문해력이 부족하신가 본데 하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검사님께서 법정에서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정을 담아서 아주 진심으로 디스전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쇼미더머니에 검사 출신 래퍼가 나가면 그냥 싹 다 올킬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 주장이 모두 변호인 측에 박살이 나자 흥분한 검사가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공소장을 썼다는 건지, 저는 왜 1년 동안 이 재판을 방치한 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제가 집중한 건 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사에도 이날 판사가 했던 3가지 핵심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혁 판사가 오전 재판이 끝나기 직전 양측에 묻습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내가 표창장을 한 거다 하는 직원은 발견 못한 거죠? 하는 첫 번째 질문.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난 건 피고인 측은 모르는 거죠? 하는 두 번째 질문. 직인이 늘어났으니 위조라는 거죠? 하는 마지막 3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사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걸 3가지나 물어봤는데 이게 왜 기사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이제 선고까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판사도 어느 정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태 표창장을 시연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거 대충 한 것 같았다고 했으니까요. 판사가 질문한 3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심증을 갖고 있을지 추측해보면 표창장이 정상 출력되고 말고를 떠나서 직인이 직사각형이니 위조이고, 피고인 측은 이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난 부분을 해명하지 못했고, 동양대 직원 중 이 표창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직원을 찾지 못했으니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직원이 발급해줬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니 피고인이 이걸 해명할 이유도 없고 이 모든 건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직전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어떻게든 12월 안에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